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저희 오늘 쉐보레 3세대 콜로라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콜로라도 프리뷰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격에 관심을 가져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콜로라도 직접 타보면서 과연 그 가격을 내고 탈 만한 차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신형 콜로라도는 이 원색이 참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블루 컬러도 그렇고 이 빨간색 컬러도 차 자체가 워낙 디자인이 멋있어지다 보니까 잘생겼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졌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 그리고 휠베이스 전부 다 늘어나는데 특히 휠베이스가 많이 늘어났고요, 지상고도 올라갔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는 5410, 1905, 1810mm고요 휠베이스는 3337mm입니다 이어서 외관 디자인 살펴보면요, 지금 오늘 마련된 시승차는 전부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추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컬러 보타이 엠블럼 주변으로 조명도 들어오고요, 국내는 G7 원 트림이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북미 기준으로는 총 5개 트림 중에 위에서 두 번째 등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정말 고급스러운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있죠. 가운데 블랙 컬러를 쫙 적용을 했고 위아래로 전부 다 이렇게 차체 컬러를 동일하게 칠했습니다. 북미에 판매되는 하위 트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을 플라스틱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랫부분도 차체 컬러로 마무리하고 그 아랫부분은 이렇게 마치 스키드 플레이트를 덧댄 것처럼 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픽업 트럭다운 강인함과 그리고 도시명 SUV 같은 스타일을 다 같이 버무린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G7원 배지가 딱 박혀 있고요, 이 밑에 빨간색 견인고리, 이런 것도 눈에 잘 띄는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까지도 정말 멋있었죠. 구형도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되면서 괜찮은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시대를 잘 따르는, 원래 쉐보레 차들이 약간 한 5년씩 뒤처진 디자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이 램프의 겉모양도 그런데 이 안쪽 구성들이 조금 항상 옛날 차 같은, 약간 반세대 정도 지난 것 같은 느낌을 항상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콜로라도 얼굴은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보닛도 이 굴곡이 어마어마해요. 웬만한 스포츠카, 머슬카보다 굴곡들이 훨씬 과격하고 운전석에서 봤을 때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자, 옆모습 이어서 보시죠. 지금 시승차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패키지 구성품인데 듀얼러 올터레인 타이어 끼워져 있고요, 브리지스톤 제품이네요. 타이어 폭은 255mm고요 편평비는 55 사이즈입니다. 이 휠 하우스 있죠, 이 부분도 기존 콜로라도보다 조금 더 넓어졌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순정 사양밖에 없겠지만 해외 기준으로는 더 직경이 큰 타이어까지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넓혀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 오면 콜로라도 배지 이렇게 간단하게 붙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도 익스테리어 패키지 구성품입니다. 기본 사양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그 뒤로 쭉 오시면 전형적인, 원래 여러분이 아시던 그 픽업 트럭의 형상이죠. 여기 주유구가 있는데 열면 캠리스 주유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 휠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앞뒤 공간을 더 여유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이제 뒤쪽 공간 같이 보시죠. 딱 이 부분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리어 램프, 역시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면발광으로 빛나는 부분이 확실하게 생겼고, 대신에 이 안쪽에는 전구가, 전구가 이렇게 잘 보이는 차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클리어 커버 속으로 저 알전구랑 그 안쪽에 필라멘트까지 다 보이네요. 클래식합니다. 그리고 이 범퍼에는 이렇게 스텝이 달려있죠. 픽업 트럭은 이렇게 트렁크를 닫은 상태에서도 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판 중요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발판이 없고 이 아래쪽에 추가로 발판을 부착하도록 액세서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해야죠. 픽업 트럭이면 그래야 이렇게 밟고 간단하게 올라갈 수가 있죠. 뒷면에는 이렇게 쉐보레 글씨가 안쪽으로 파여져 있고요, 이 트렁크 진짜 좋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열리죠. 그리고 지금 중간에 각도가 멈췄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케이블이 한번 여기에 걸릴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나 좀 모터사이클을 여기에 실었을 때 바퀴가 여기에 딱 걸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얘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한 200kg대 초반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빼면 완전히 바닥으로 눕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누웠죠. 제가 놀랐던 건 이 트렁크 패널 무게 진짜 가볍습니다. 이 덩어리 자체만 보면 진짜 무겁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한 손으로도 간단히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사용자가 힘을 덜 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또 기능들이 숨어 있죠. 이렇게 잠금 장치를 이렇게 해제하면 이 안에 이렇게 숨은 공간이 드러납니다. 미국에서는 총을 넣는다고 하던데요, 샷건 같은, 오늘은 비가 와서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얼음을 꽉 채워서 음료수나 술 같은 거 꽂아놓고 캠핑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는 이렇게 줄자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1부터 끝에 48까지 써 있는데 이건 센티미터가 아니라 인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활용도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트렁크 패드 안쪽에는 스프레이온이라고 해서 그냥 매끈매끈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오염물질이나 부식에 훨씬 강한, 상처에 강한 그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이 기본 사양으로 국내 출시 사양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220V 소켓, 이 주황색 부분이 아마 방수 처리일 거예요. 여기 고무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잘 마련을 해놨고요. 이런 고리들 정말 튼튼해 보이죠.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쉐보레 엠블럼이 크게 박혀 있죠. 이 트렁크 패널 아래쪽으로는 견인 고리, 트레일러를 달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견인 장치를 딱 맞물리는 곳이고, 이쪽이 배선을 맞물리는 그런 곳입니다. 트레일러 같은 걸 매달 때 차가 후진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때 맨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두 연결 지점이 맞물릴 수 있도록 어시스트도 해줍니다. 자, 콜로라도의 실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도 외관인데 이 실내가 바뀐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구형 콜로라도는 좀 많이 투박했죠. 전부 다 플라스틱이었고 진짜 먼지가 잔뜩 묻은 목장갑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도 별로 뭐 신경 안 쓸 것 같은, 더러워지든 말든 그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무 고급스러워졌어요. 거의 도시명 SUV 수준으로 많은 부분들이 보기에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손으로 만지긴 좀 그럴 것 같아요. 계기판이랑 중앙 모니터 사이즈 전부 다 커졌고요. 구형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아날로그 바늘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는 풀 디지털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컬러도 이제 색깔이 다채롭죠. 특히 계기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얼 같은 부분에 노란색, 빨간색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이제 투박한 느낌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모니터는 최근 쉐보레 모델들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가 정말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물리 버튼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픽업 트럭만의 성격이겠죠. 그래서 이런 온도 조절 다이얼 그대로 원형으로 있고요. 이 사이에 통풍, 열선, 그리고 공조 장치에 관련된 모든 버튼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안에서 뭔가를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누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는 송풍구가 있고 모든 창문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안 되는구나.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창문은 운전석만 원터치 다운 업이 다 되고요. 나머지 3개는 수동으로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 옆으로 ISG 버튼, 비상등, 차선 유지 보조 기능, 그리고 옥스 전원 버튼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버튼들의 기능이 꽉꽉 차 있습니다. 프로 옵션이라는 소리죠. 가끔 약간 하위 트림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버튼은 있는데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콜로라도에는 그런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움직이는 변속 레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전륜구동 모드, 사륜구동 모드, 사륜구동 로우, 그리고 오토,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콜로라도만의 디테일이 있는 게 이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나 컵홀더 아래쪽에 카모플러즈 패턴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를 얹으면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런 거 안 해도 욕먹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을 챙긴 점이 또 이런 상위 트림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나머지 부분의 소재도 되게 좋아졌어요. 이 스티어링 휠 가죽이나 스티칭도 막 타는 픽업 트럭 느낌은 전혀 나지 않고요. 또 대시보드를 감싼 이 소재, 이게 살짝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로 마감을 해놔서 보기에도 좋지만 피부가 닿았을 때도 되게 기분이 괜찮은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안쪽에는 이렇게 트레이가 하나 있고 안쪽으로도 수납이 있는데 여기도 안쪽에 카모플러즈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얘는 결국 열어야 하는 수납함이고,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에는 수납 공간이 컵홀더랑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밖에 없는데 1열에서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도어 트림에도 물병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이거는 차 크기 대비 1열 수납성이 아주 좋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80만원짜리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커버를 열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물론 1열에서 앉았을 때 머리가 바로 보이진 않는데 오늘같이 좀 어두운 날에는 이거를 여는 것만으로도 안쪽 채광이 되게 좋아지네요. 그래서 썬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값이 7천이 넘으니까 80만원 정도는 더 쓸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트림은 단일 컬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블랙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레드 컬러 스티칭이 대시보드 또 시트 이런 곳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에는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가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 타고 있으니까 정말 구형 콜로라도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디젤이 안기 전에 콜로라도 실내에는 비밀 수납 공간이 하나 있죠. 이 시트 뒤쪽 구석에 레버를 당기면요, 이렇게 바닥 쿠션을 열 수가 있습니다. 좀 이 상태에서 고정이 되고 아래쪽에 이런 매트가 들어있네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엄청 넓진 않은데 그냥 실내에 두기에는 좀 실내가 더러워질 만한 것들,
그런 것들 넣어두기도 좋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 삼각대, 비상 삼각대랑 리프트 잭이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앞자리를 키 164의 기준으로 맞춰놓고 뒤에 앉았습니다. 제 키에 맞춰서 그런지 이렇게 하니까 좀 넓네요. 아까 170 중반 되시는 분이 앞에 앉은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지금은 두 개인데 분명 하나 정도의 무릎 공간 여유가 있고요. 등받이는 사실 조금 서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저희 탔던 5 시리즈랑 각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트 소재가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뒷자리인데도 딱 앉자마자 몸이 살짝 쏙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등받이도 딱 몸의 중심 쪽으로 안쪽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놔서 착자감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쿠션도 되게 말랑말랑하고 무릎 쪽이 살짝 앞으로 떠 있기 때문에 허벅지도 생각보다 많이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주먹 1개 반에서 2개 정도, 제 키에서는 그 정도 되네요. 차 크기 대비 뒷좌석 공간이 엄청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시간 이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지금 여기도 있고 이렇게 팔걸이를 내리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가 이 차에는 가운데만 총 6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가 2개 있고 USB C 타입 하나, A 타입 하나가 있습니다. 시트백 포켓은 이렇게 가죽 타입이네. 그래도 픽업 트럭이라 좀 대충 할 줄 알았는데 안감도 되게 좋고요. 딱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또 픽업 트럭만의 특징이 있죠. 뒷유리, 이 가운데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실내에 있는 사람이랑 뒤에 적재함에 있는 사람이랑 물건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창문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 같은 영상 찍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딱 카메라 놓고 찍으면 좋을 것 같네요. 대신에 이 외 편의 사양은 따로 없습니다. 열선 시트도 없고요. 이 창문 햇빛을 가려주는 선블라인드도 없고 딱 보시는 요것만 있습니다. 네, 저희 시승 순서가 돼가지고 일단 오프로드 코스 먼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처음 타봤는데 콜로라도는 올로드 승차감이 괜찮아요. 구형 콜로라도도 제가 한 24시간을 안 쉬고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트럭인데 왜 이렇게 편하지? 이거였어요. 제일 처음 느낀 게. 올터레인 타이어가 껴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도로에서는 약간 과장 더해서 그냥 도시명 SUV랑 크게 다를 바 없다. 일상용으로 타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승차감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기통 엔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직렬 4기통 2.7L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을 쓰는데 그래도 배기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속에서 움직일 때 가속 페달을 이렇게 천천히 밟을 때 이 소리가 나는 2.0, 1.6 이런 거 아니다 라고 나름 배기량의 큰 티를 내는 소리가 들려요. 약간 RPM을 높이면 높일수록 4기통 티가 나긴 하거든요. 구형의 V6는 토크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회전 질감이 괜찮았고 소리도 되게 고급스러웠죠. 지금 이 4기통도 되게 조용한 편인데 RPM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기통수의 차이가 드러나긴 합니다. 근데 6기통 엔진이 빠졌다는 아쉬움보다 힘이 좋아졌다는 만족감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파워트레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또 터보 엔진이라고 해서 뭐 나중에야 터보 압력이 쫙 올라오는 그런 어색함도 이 정도에서 느낄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구형 콜로라도 때와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이 차의 크기, 차폭감. 생각보다 차폭감이 막 부담스럽진 않아요. 특히 이 실내에 앉으면 와닿는 게 앉아서 저 오른쪽을 딱 바라보면요,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 길이도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늘어나서 약간 회전 직경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이 부담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시트고도 워낙 높으니까 시야도 좋죠. 이제 주행 모드는 4륜구동으로 바꿨고 계기판이랑 중앙 디스플레이 전부 오프로드에 활성화된 모드로 바꿨습니다. 계기판은 사실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피치, 롤, 스티어링을 얼마나 꺾었는지 각도, 그리고 이 가운데는 동서남북 방향이랑 각종 오일류 온도가 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혜택이죠. 구형 콜로라도의 계기판으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그래픽들이 여기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모니터에도 지금 오프로드 화면을 띄워놨는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를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차를 위에서 바라본 탑뷰가 있고요. 이 오른쪽 화면 되게 다이나믹하죠. 지금 차체 하부에 진짜로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몇몇 브랜드는 차체 하부를 보여주는 걸 예측형으로 하기도 하죠. 차가 앞으로 전진할 때 앞에서 찍은 화면을 점점 뒤로 흘려보내주면서 약간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부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신형 콜로라도의 하부에는 진짜로 이 하부에 액션캠 같은 카메라가 2개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앞쪽 그리고 뒤쪽 바닥을 실시간으로 비춰줘요. 자, 이렇게 하면 앞뒤를 동시에 보여주는 모드가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우리 시승기 화면용으로 쓰고 따로 놓고 하고 싶어요, 이걸로. 자, 이제 슬슬 바닥도 조금 미끄러워지고 밑에 바위들 약간의 돌들도 많은 것 같고 운전자만 신나는 그런 코스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이 픽업 트럭의 뼈대 그리고 서스펜션, 이 올터레인 타이어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오프로드 승차감이 좋아요. 가끔 이제 저희가 오프로드 승차감 좋다고 말씀드리면 저런 데서 어떻게 승차감이 좋아, 이렇게 목소리도 떨리면서 그게 뭐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산타페, 뭐 투싼 이런 차들로 여기 오면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밑에 어디 하나 부서질까봐 제대로 달리지도 못해요. 어느새 보니까 얘가 스스로 카메라 전환을 했네요. 전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디스플레이는 필수네요. 이게 없는 예전 차들 같았으면 막 창문 열고 이렇게 팔 걸쳐가지고 왼쪽 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장애물을 여기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카메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화질도 괜찮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타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카메라는 기본 사양은 아닙니다. 옵션 패키지에 묶여 있는데 사실 그 패키지에 다른 여러 가지 편의 기능도 묶여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고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힘이 너무 좋아요. 지금 최대 토크가 54kgm인데 이전보다 16kgm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연흡기 엔진이었기 때문에 최대 토크가 나오려면 4000rpm 이상으로 올렸어야 했어요. 지금은 약간 낮았습니다. 3500rpm에서 최대 토크가 전부 다 나옵니다. 자, 힐 디센트 컨트롤을 켰습니다. 이 중앙 모니터 요 메뉴에서 활성화할 수 있고요. 속도 컨트롤은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어하는 버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시속 12km로 내려가라고 해놓고 저는 방향 조절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사람이 이런 내리막에서 브레이킹을 할 때 언제 갑자기 노면 상황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때도 차가 스스로 이 속도 제어를 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모니터에서도 이 오프로드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오버랜딩 메뉴를 보면 지금 고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능들도 좀 더 이 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크게 필요한 기능은 아닌데 내가 어딘가에 모험을 떠날 때 캠핑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산에서 임도를 타든지 할 때 내 고도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차에 있는 메뉴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또 픽업 트럭의 감성을 올려주는 포인트겠죠. 근데 이 기존 메뉴에 카메라가 그냥 위에 떠버려요. 이 테두리가 약간 남는 게 조금 그러네. 아니, 메뉴를 눌러도 뒤에서 움직이네 다. 오프로드 구간 이렇게 거의 끝나가고요. 역시 콜로라도는 이 정도 오프로드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통과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하부 카메라 같은 옵션들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임도 탐험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더 반길만한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신형 콜로라도 온로드 시승 시작했습니다. 잠깐 오프로드 코스를 갔다 올 때 그리고 방금 출발할 때 느껴지는 건 이 새로운 파워트레인 조합 있죠. 2.7 가솔린 터보에 8단 자동 변속기, 이 조합이 일상적으로 운전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특히 변속기가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급하게 출발할 때도 이 변속되는 순간의 충격을 되게 최소화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살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변속되는 변속 시점의 소리, 이 엔진 사운드가 바뀌는 건 귀로 들릴지언정 몸이 앞뒤로 이렇게 꼭 움직인다든지 이런 모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도 정말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속을 해볼까요? 잘 나가요, 잘 나가. 약간의 터보가 준비하는 시간, 회전을 준비하고 공기를 압축해서 불어넣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이 무거운 픽업 트럭을 밀어내기에는 새로운 2.7 4기통 엔진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는 후륜 모드인데요. 이번 신형 콜로라도는 후륜 구동 트림이 따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트림 있죠. 북미의 5가지 트림 중에 하위 2개 모델에만 후륜 구동 버전이 따로 있고 그 위 버전들은 전부 다 4륜 구동이 기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후륜 구동으로 달릴 수 있죠. 이 주행 모드 다이얼을 후륜 모드로 두시면 평소에는 조금 더 기름을 아낄 수 있을 거고요. 약간 노면이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 그럴 때만 4륜 오토로 바꾸면 또 바로바로 4륜 모드로 체결이 됩니다. 아이들링 스탑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구형 콜로라도는 실린더 2개를 끄는 4기통 모드로 달리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항속 주행할 때 알아서 켜지는 기능인데 그렇게 해서 연료를 아낀 반면에 이제 4기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실린더를 끌 게 없죠. 대신에 아이들링 스탑이 되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네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너무 막 엔진이 요동치면서 시동 걸리지도 않고
다시 가속하는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커지고 여기에서 T맵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이 차가 비싸졌잖아요. 7천만 원 초반이라는 가격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약간 가격값을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뭔가 깔 구석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왔는데, 막상 타보면요, 이런 기능 하나하나가 요즘 나오는 도심의 SUV에 전부 다 들어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 덩치에 이 편의 장비, 그리고 도심이나 오프로드에서나 못 갈 데가 없는 이 주행 성능, 이런 거에 7천만 원을 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제값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 콜로라도는 수입 픽업 트럭 시장을 넓히는 선봉장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신형 콜로라도는 조금 더 굳히기 느낌이라고 할까요? 픽업 트럭 마니아들, 그리고 이 픽업 트럭을 도심에서도 좀 편하게 타고 싶었던 사람들의 니즈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써보죠. 여기 누르면 속도 설정이 됐네요. 한 60km로 맞추고 가보겠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 잘 하는데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향지시등 레버가 약간 조작감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켤 때 탁 올리면 딱 맞아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얘는 약간 고정 부위가 헐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딱 올려도 올린 것 같지 않고, 대부분 이쪽 버튼들이 조작감이 괜찮거든요. 특히 이 비상등을 포함한 이쪽 토글 스위치, 얘네가 버튼 조작감이 되게 묵직하고 누르는 느낌이 좋아요. 그런데 얘 깜빡이 레버는 조금 아쉽습니다. 승차감은 진짜 여전히 좋네요. 부드럽다면 부드럽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올터레인 타이어라서 아마 일반 타이어로 바꾸면 승차감이 더 좋아질 거고, 대신에 방금 같은 저런 요철, 다리 이음매나 맨홀 뚜껑을 탕 밟는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트럭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약간 텅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판스프링, 그리고 이 차의 프레임 바디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느낌이 약간 불규칙한 노면에서는 나온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승차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형 콜로라도 7,20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옵션을 이것저것 더하면 7천만원 중반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형 콜로라도는 3,4천만원대로 살 수 있는 확실한 가성비 픽업 트럭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는 먼저 가격을 바짝 올린 포드 레인저와 사실상 동일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와일드 트랙이 이 차보다 싸고요, 랩터는 이 차보다 약간 비쌉니다. 가격적으로는 딱 그 두 모델 사이에 포지션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포드 레인저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레인저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연비, 랩터, 와일드 트랙 전부 다 직렬 4기통 2.0 디젤 트윈터보 엔진을 쓰고요. 변속기는 10단 자동입니다. 얘보다 기어가 2개가 더 많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복합 연비가 콜로라도보다 좋습니다. 특히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리터당 10.1km, 유일하게 수입 픽업 트럭 중에 연비 10km를 넘기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와일드 트랙이랑 랩터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랩터가 약간 고성능 사양이거든요. 출력도 5마력 정도 높고요. 리어 서스펜션이 판스프링이 아니라 폭스에서 만든 쇼크 업저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치를 수 있는 적재 하중은 줄어들지만 조금 더 승차감이 고급스러워지고, 임도에서 스포츠 드라이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랠리 카들이 막 임도를 달리듯이 그런 운전을 했을 때 조금 더 잘 대응해주는 고급 서스펜션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저보다 콜로라도가 더 앞서는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적재 중량 한계가 더 높습니다. 콜로라도가 720kg,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 500kg, 레인저 랩터가 300kg입니다. 이 차도 원래 구형은 400kg이었어요. 그런데 신형이 되면서 엄청나게 적재 중량의 한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 차만 1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레인저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에는 1열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픽업 트럭에 통풍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통풍 같은 경우는 그것도 추가 옵션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비스 센터 접근성입니다. 포드 공식 서비스 센터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대략 전국에 30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쉐보레는 제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대충 봐도 한 300개가 넘는 것 같아서 더 스크롤을 열어봤자 의미가 없다. 역시 국산의 피가 섞여 있는 브랜드는 이게 장점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체감을 했습니다. 제가 부품값, 수리비, 공임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쉐보레 마크가 붙어있는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정말 많이 퍼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서비스 센터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비 접근성은 확실히 콜로라도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300개가 넘는 서비스 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모든 서비스 센터가 아마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국 30개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남양주에서 신형 콜로라도 시승을 해봤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타겟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KG 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와도 비교를 했다면 이제는 수입 브랜드끼리의 경쟁을 정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포드 레인저 그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와 가격으로도 맞붙을 수 있을 만큼 가격부터 올랐지만 또 편의사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가성비 픽업 트럭을 원하시던 분들에게는 약간 안 좋은 소식이 됐겠지만 조금 더 완성도 높고 더 편하게 또 오래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픽업 트럭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도물량 400대가 하루 만에 다 팔렸겠죠. 신형 콜로라도 시승기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